2018년 1회 기출문제 B타입 인면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도를 완성했으면 이제 인면도를 시작할 거고요. 단면도는 일단 완성된 거니까 인면도를 그리다가 혹시나 방해받을까봐 방해받지 않는 영역으로 카피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도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보도록 배치를 해봤어요. 왼쪽에는 단면도, 위쪽에는 평면도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도면층으로 두시고요. XL 엔터, H 엔터. 땅선을 단면도에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XL 엔터, V 엔터. 벽체 끝선을 밖에서 보이는 것만 표기하시고요. 트림 엔터 하시고 땅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지붕의 높이 표시하겠습니다. XL 엔터, H 엔터. 지붕의 높이는 이 노란색 끝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꺾여 있는 부분 두 군데가 있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인면도에서 지붕의 높이가 나왔어요. TR 엔터. 지붕 중에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벽체 위쪽을 정리하세요. 자, 이번엔 지붕의 폭을 표현할 겁니다. 이것은 X라인보다는 그냥 라인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TR 엔터 하시고 이 지붕의 높이와 폭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튀어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전체적인 형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지붕 덩어리는 평면도를 봤을 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용머리에서 가까운 위치가 됩니다. 용머리에서 가깝다는 것은 다른 말로 높다라는 뜻이에요. DI 엔터 하시고 처마의 끝선과 용머리 선을 거리를 잽니다. 1300이라고 나오네요. 이 거리를 단면도에 가셔서 용머리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옵셋 엔터, 1300 엔터. 왼쪽으로 가도 괜찮고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노랑선이 오시는 걸 보면은 지붕선을 따라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선을 가지고 인면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트림 하시고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사라지는 거고요. 중간에 막고 있는 것 없도록 표시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지붕은 방금 내려온 이 선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처마 꺾인 만큼 200만큼 옵셋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인면도의 전체적인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붕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고요. 이렇게 지붕이 쑥 올라가는 경우에는 뒤쪽에 지붕 안쪽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면도를 보시면 앞쪽은 높고 뒤쪽은 낮아서 지붕의 그 뒤쪽 안쪽이 보이게 됩니다. 지붕의 뒤쪽은 이렇게 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으니까 순서, 그러니까 위계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노란색 말고요. 녹색이나 흰색을 이용하셔서 선의 굵기를 좀 줄일 겁니다. DI 엔터. 거리를 재보시면 3300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이것은 앞에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옵셋 3300 하셔서 용머리에서 왼쪽으로 가셔도 괜찮고 오른쪽 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른쪽으로 한번 와봤고요. 이렇게 위쪽에서 만나는 부분 가지고 오시면
이만큼 쑥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뒤쪽이고요. 여기서 200만큼 더 내려오겠죠? 최종 높이는 이 아래쪽이고 위쪽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우실 거고 라인으로 처마 끝선을 정리해 주세요. 자, 트림하셔서 튀어나간 부분 정리하시고요. 지붕의 뒤쪽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조인, J 엔터 해주시고 옵셋 100으로 안쪽에 마감된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X로 분해하시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PVC 마감재를 넣었다라는 표시로 사이즈를 별도로 외우지 않으려고요. 전부 100으로 통일을 해서 가로로 들어간다라는 이 모양을 옵셋으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어레이, 배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쪽이라는 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은 보시는 것처럼 저 뒤쪽에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래.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 자, 이것은 평면도에서 봤을 때 처마 끝선보다는 조금 튀어나왔어요. 이 튀어나온 거리를 처마 끝에서 200 정도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인면도에서 봤을 때 처마 끝에서 200 이렇게 굴뚝이 나오게 되고 얘가 지금 혼자 서 있다 보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 앞에 막혀 있는 게 없이 바닥까지 연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굴뚝은 제가 이 지붕 뒤쪽으로 괜히 그렸네요. 이 굴뚝은 지붕을 가리는 위치가 됩니다. 이 안쪽이 보이는 이 지붕이 가려서 굴뚝이 앞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은 또 지붕이 앞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안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굴뚝이 없다면 이렇게 그리시고 얘는 굴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굴뚝의 높이는 이렇게 봅니다. DI. 굴뚝이 시작되는 부분을 용머리에서 거리를 한번 재보세요. 2324 이렇게 나오는데 얼추 비슷하게 23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굴뚝이라는 것이 지붕을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나오겠죠? 그러면 뚫고 나오는 위치가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굴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굴뚝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높이는 뭐 1000이 나와도 괜찮고 1500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럼 굴뚝이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한 1500? 1500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굴뚝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작되는 선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이 굴뚝의 폭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벽체 끝에 딱 끊어도 괜찮고요. 이 안쪽은 안쪽 벽체의 두께와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좀 두께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용머리가 거기 뒤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용머리가 앞에, 굴뚝은 저 뒤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치상 봤을 때 용머리가 앞인지 뒤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굴뚝은 저 뒤에 있는 거니까 용머리 이 부분에 가려지도록 되었고요. 지붕 끝부분은 일정 부분은 나오지만 그냥 다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해봤습니다. 자, 굴뚝의 모양은 이렇게 할게요. 전부 다 100으로 할게요. 위로 올리는 부분,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 전부 100으로 표시할 겁니다. 다른 두께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좀 날씬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F로 정리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100만큼 숨통이 좀 트이도록 아래쪽으로 100, 안쪽으로 100씩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뚫려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이 사이즈는 뭐 150 하셔도 괜찮고 200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100으로 정해서 굴뚝 모양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재료 분리 해줄 거예요. XL 엔터, H 엔터. 우리 기초가 남방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기초 위에 벽돌이 얹히죠. 기초 아래쪽은 콘크리트, 위쪽은 벽돌. 남방 끝선에 선을 하나 그어줬고요. 이 벽돌은 보의 시작선까지가 벽돌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어 보시고요. 인면도로 가셔서 양쪽 벽체를 기준으로 이 재료 분리선은 트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노란색보다는 흰색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은 창과 문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볼 거예요. 정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고정창, 그리고 현관문, 거실창, 방창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그리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고 중간 위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라인,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방의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에 이렇게 선을 하나, 창문의 중심이고요.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엔터,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이렇게. 창문의 중간점.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전부 다 중간으로 잡을 겁니다. 중심선을 잡아 놓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편리하고요. 현관문도 전체의 중심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왼쪽에 있는 이 고정된 부분이 좀 쏠려 보여서 벽체의 중간으로, 그러니까 바깥쪽 벽체의 중간으로 라인을 이렇게 한번 내려와 봤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그리기 어려운 내짝창부터 한번 그려볼 거고요. 도면층은 하늘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로 한번 재보시면 이 폭이 나와요. 폭. 여러분들 도면 받으시면 100분의 1 스케일이거든요. 얼추 재보시면 이게 한 3cm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3000mm 라고 보시면 되고요. 렉탱글 하시고 허공에 클릭, 골뱅이 3000, 그 층 높이만큼. 이건 2400이거든요. 3000, 2400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저는 파란색으로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색으로 그리세요. 여기서부터 고정된 틀 밖에서 보는 거니까 30만큼 들어오시고요. 거기서 60만큼 한 번 더 들어옵니다. 라인 하셔서 고정된 틀의 중간과 중간에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중간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모두 끊어버릴 거예요. 열리는 틀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방금 들어왔던 60만큼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중간에 완벽하게 보이는 틀 하나를 만들었고요. 4분의 1 지점을 만들 겁니다. 4분의 1 지점은 Shift 오른쪽 마우스 해서 안쪽, 고정틀의 안쪽과 고정틀의 중간 점, 이 점을 잡아서 이렇게 내리시면 이것이 4분의 1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옵셋 30만큼 양쪽으로 표현하시고 중간선은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집은 중간 부분이 앞쪽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간에 있는 틀을 온전하게 하고 왼쪽에 있는 틀은 뒤로 숨도록 트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함해서 미러를 하시면 반대편의 틀을 새로 그릴 필요 없이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무브해서 중간 부분을 아까 준비된 선에 교차점 여기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은 지우시고요. 자, 이번에는 방창 만들어 볼 거예요. 렉탱글 하시고 허공에 클릭, 골뱅이 1500, 12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200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고요. 1500은 스케일로 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 옵셋 30 하시고 밖에서 안으로. 고정 프레임의 사이즈는 좀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열리는 틀은 60 이렇게 들어와 봤고요. 중간에 라인 그렸고요. 이것을 옵셋 30 양쪽으로 표현하시고 중간 선은 지워요. 자, 이것도 평면도를 잘 보시면 어디가 앞인지 나오는데 이것도 오른쪽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오른쪽을 온전하게 왼쪽을 뒤로 숨도록 트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브 하셔서 중간을 준비된 선의 교차점에 두시고 기준선은 지워주세요. 자, 이번에 현관문 한번 그려볼게요. 현관문은 왼쪽에 고정틀이 있고요. 오른쪽에 열리는 틀이 있습니다. 왼쪽에 고정틀, 오른쪽에 열리는 틀. 열리는 문은 900으로 할 거고 고정된 틀은 400으로 할게요. 이것도 스케일 한번 재보시면 되고요. 총 1300 되겠습니다. 골뱅이 1300, 2400으로 일단 하시고요. 자, 이것은 일단 그 위치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기준선 지우세요. 이걸 제가 여기 왜 가져왔냐면 이것은 밑으로 150만큼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에는 난방이 없이 일자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기초가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150만큼 스트레치를 해서 아래쪽으로 늘려주었고요. 위쪽은 그대로 붙어 있도록 해줬습니다. 옵셋 30 이렇게 틀 잡았고요. 이 프레임을 40으로 했구나. 옵셋 40으로 틀 잡았고 X로 둘 다 분해하시고요. 카피하셔서 이 고정된 틀을 900만큼 카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림 하셔서 막고 있는 부분들 좀 깨주시고요. 자, 이것들도 카피하셔서 아래쪽에서 2100만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열리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을 연결했고요. 고정된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고요. 세로로 통으로 또는 가로로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본인이 어떤 게 좋은지 자료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어떤 모양을 많이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리는 틀을 표현할 건데 옵셋 950만큼 손잡이 위치 표시하시고요. 서클 50 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저는 80만큼 띄울게요.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950선은 지워주세요. 자, 거기다가 렉탱글 하셔서 손잡이 모양을 그냥 적당하게 너무 뚱뚱하지 않게 이렇게 표시하시고 약간 쏠렸네 하시면 위치 한 번 더 조절하시고요. 안쪽을 트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다. 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관문이니까 디지털 키 하나 넣어줄까요? 렉탱글 편안하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현관문에 붙어 있는 손잡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의 패턴은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또는 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빨강색으로 도면층 바꾸시고요. 열린다라는 표시 반드시 주셔야 돼요. 라인으로 손잡이를 향해서 입을 벌린 모양 2점 사이 중간 이용하시고 이렇게 열리는 부분만 하세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고정된 틀 스케일로 한번 재보시면 이 폭이 나오실 거고요. 저는 800으로 했네요. 높이는 정해진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고 저는 렉탱글을 하늘색으로 바꾸고 렉탱글을 800에 900 정도만 할게요. 그냥 고정된 틀이 보인다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위쪽에다가 저는 붙여볼게요. 이렇게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300 정도 늘리셔도 괜찮고 더 늘려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 9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옵셋 30만큼 프레임 넣어주시고요. 고정된 틀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열리는 프레임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셔도 충분히 고정된 틀로서 활용할 수 있고, 혹시나 중간에 잡아주는 틀을 한 번 더 넣는다고 해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답답해 보이네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문 모양은 다 표현했고요. 창문을 표현하고 나면 녹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O 엔터, L 엔터, C 엔터 해주신 다음에 50 아래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그 50 내려온 것에서 100만큼 옵셋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진한 녹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녹색으로 하세요. 자, 끝부분을 라인으로 막아주시고요. 막아주시고, 이 중간에 해칭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해칭 H 엔터, 사용자 정의 유저 디파인, 각도는 90도, 간격은 벽돌의 높이 57인데 60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벽돌 세워 쌓기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혹시나 이 끝부분 요만큼 남는 거 좀 불편하다 하시면 선택을 먼저 하시고 세트 오리진 원점 설정 클릭하시고 이 선의 끝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ESC로 빠져나오시면 원점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정된 틀이라도 이 빗물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이 50 한번, 100 한번 하시고 양쪽에 라인 막아주시고요. 해칭으로 같은 방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고, 이 끝부분은 벽체 끝에 만나 있는데 이것은 중심선에서 190만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폭은 계단 하나의 폭과 같아요. 300으로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300이래. 여기서 190, 옵셋 190 할 건데, 이게 벽돌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 거고요. 옵셋 190 하셔서 먼저 거실에 있는 문틀 끝에서 190만큼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ML 엔터, S 엔터, 190 엔터, 중심선을 기준으로 멀티라인 세로 하나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지붕선 기준으로 트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다 캔틸레버라는 걸 넣어봤는데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캔틸레버라는 거고요. 현관에는 임의로 넣지 마시고 이렇게 벽돌이 혼자 이렇게 막 있는 경우에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위로 120, 6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황을 잘 보고, 무조건 넣는 건 아니고 상황을 잘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는 계단 부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계단 부분. 자, 평면도에서 보시면 현관 앞쪽은 계단이고요. 거실 앞쪽은 테라스, 그 사이에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옵셋 150을 바닥에서 2번 올라오시고요. 아이고, 색깔을 바꿉시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시고요. 계단이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흰색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을 다 잘라 주었고요. 그리고
이 벽체를 기준으로 테라스는 있지만 계단은 없도록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 왼쪽에서 한 단이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왼쪽에서 한 단 들어가서 300이죠?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 두 단. 자, 그 다음 순서는 처마 홈통, 물바지 홈통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지금 모임 홈통을 200에 200으로 통일했죠.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200이고요. 선 홈통의 두께는 100입니다. ML 엔터, S 엔터, 100 엔터. 중간에서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이 정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X로 분해하시고요. 이 끝에는 EL 엔터 2점 찍고 앞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도록 렉탱글 하시고요. 적당한 낙수바짓돌 하나 넣어주시고 앞에서 이렇게 좀 꺾여 있다라는 표시로 아크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홈통이 앞에 있으니까 이 마감선은 잘라주시고요. 홈통 거리쇠 이 두께는 20으로 할 거예요. ML 엔터, S 엔터, 20 엔터. 중간에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것을 카피해서 위로 900, 밑으로 900, 900 간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카피해서 반대편에도 가져갈 거고요. 필요 없는 거 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Shift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스트레치 하셔서 바닥에 붙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튀어나간 것보다는 안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림해서 연결선, 재료 분리선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좀 높아졌으니까 900 간격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기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지붕 안쪽에 있는 기와 옵셋 300 한번 해주시고요. 그 300 온 곳에서 30만큼 또 한번 올게요. 자, 그리고 이 처마 홈통 부분에는 기와가 안 들어가도록 하시고 이 두 개의 선을 경로 배열, 두 개의 선 선택, 엔터. 경로 곡선은 위쪽 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이 비트윈 사이 간격을 300으로 바꿔주세요. 끝내기 엔터. 다 됐으면 반드시 X로 분해하시고 튀어나간 것들은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없애라는 것은 딜리트 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길이 맞춰서 스트레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용머리 부분 표시해 볼 거고요. 높이는 XL 엔터, H 엔터. 암기와의 이 끝부분들 이렇게 표기하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시작하는 부분은 이 기와가 끝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트림을 해줄 거예요. 기와가 끝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죠. 반대편에도 기와가 끝나는 부분에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굴뚝은 뒤에 있으니까 없애주시고요. 자, 이 세로선을 경로 배열하셔서 500 간격으로 약간 차이를 두려고 해요. 500 간격으로 300으로 하시면 조금 보기가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배열을 하시고 X로 웬만하면 다 분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막고 있는 이 용머리 장식이요. 이것은 X라인 H 하셔서 높이 표시하시고요. 끝에 하나씩만 붙을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만 생각하는데 50 두께라고만 생각합시다. 50. 이렇게 해서 F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모양을 내고 싶어요 하시면 이쪽도 옵셋 50을 조금 튀어나오게 그리고 조금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모양 내기 나름
이것을 조금 멀리 뒤집으시고요. 밀어 하시고요. 이것을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튀어나가는 부분들은 스트레치나 뭐 여러가지 기능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 평면도에 다시 한번 보고, 빠진 게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됐으면 문자 넣으시고요. 나무 넣으시고요. 벽돌 해칭 넣으시고 표제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수목 표현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파란색 도면층으로 두시고 해칭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H 엔터. 벽돌은 패턴으로 두시고요. 이 중에서 브릭이라고 있습니다. 브릭. 각도는 0도고 간격을 10으로 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벽돌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빼먹지 마시고 클릭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모르타르가 들어가는 부분은 벽돌이 아니니까 넣지 마시고요. 여기 빼먹었네요. 이쪽도. 홈통 사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넣어 보신 다음에 문자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빠져요. 근데 혹시나 약간 에러가 나는 것처럼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우고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H 엔터 하시고 모르타르 부분은 패턴에서 보시면 샌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샌드? 모래 같은 느낌? 샌드. AR 샌드 하시고 간격을 한 20 정도 한번 해보시고 좀 너무 촘촘한데 하시면 느슨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 콘크리트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한 듯 안 한 듯 좀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은 너무 느슨한 것 같기도 하고 1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10. 10 좋네요. 자, 10으로 해서 이렇게 모래가 점점점 들어가는 것처럼 넣어주셔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표제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표제란. 표제란은 미리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와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표제란 만드시고 반드시 저장하시라고 했고 지금 옆에 단면도 있는 거 복사를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40배, 하나는 50배 이렇게 튀겨야 되는데 혹시나 깜빡하시고 카피 안 했다라고 하신다면 40배로 튀긴 것을 50배로 만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엔터 축척이죠. 카피된 표제란을 선택하시고요. 엔터 하시고 기준점 클릭. 이 상태에서 몇 배인지 치면 되는데 40에서 50으로 가는 거예요. R 엔터 치시고요. 원래 길이 40 엔터, 바꿀 길이 50 엔터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미리 40 한번, 50 한번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머지 모두 지우시고요. 제출할 때는 굳이 뭐 평면도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싹 다 지우고 또 카피된 거 단면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지울 거예요. 혹시나 실수했을까봐 지우고 실수했다는 것은 막 선 같은 거 남겨두고 그냥 프린트하면 안 되니까 인면도 이대로 자르시고요. 트림 하시고요. 복사해 두었던 단면도를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혹시나 원점과 너무 먼데 하실까봐
원점으로 옮기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멘트는 반드시 바꿔주시고 인면도는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도면명을 중간으로 해서 남측 인면도, 남측 인면도 하시고요. 스케일 반드시 50분의 1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다 된 것 같고요. 노란색 도면층으로 두고 PL 엔터, 땅선에 끝점 클릭하시고 W 엔터, 50 엔터, 50 엔터. 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걸로 바닥을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자, 프린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이대로 하시고요. 바로 프린트 하기를 누르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앞에 나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한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실 겁니다.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실 거고 우리는 해주시는 그대로 파일 넘기시고요. 파일이 넘어갔으니까 프린트 하세요. 또는 앞에 나가서 프린트 하세요. 라고 한다면 플로트 누르시고요. 플롯 창이 뜰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떤 프린터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시험장이 혹시나 HP다 또는 뭐 HP 아니면 삼성이다. 거기에 맞는 모델명을 클릭하시면 되고 이거는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안 가르쳐 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 A3로 바꾸시고요. 플롯 영역 디스플레이 또는 윈도우 되겠을 건데 이것을 디스플레이 또는 윈도우 되겠을 건데 없네요. 이것을 윈도우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로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커서를 먼저 단면도부터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커서를 끝에서 끝으로 하는데 여백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안쪽 여백에서 안쪽 여백으로 렉탱글을 그리듯이 영역을 잡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센터 더 플로트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플롯의 중심. 영문 버전은 센터 더 플로트, 한글 버전은 플롯의 중심. 그리고 그 옆에 플롯 스케일 해제하시고요. 이것을 40분의 1이면 위에 1은 그냥 두시고 밑에 1을 4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딱 갔을 때 혹시나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이 부분,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셔서 열어주셔야 이 내용들이 나와요. 자, 거기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 이것을 모노크롬으로 바꿔주십시오. 흑백으로 프린트 하겠다는 뜻이고 적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플로터 그림 그리고 에디트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반드시 클릭하시고 빨강색은 블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것은 선 가중치 기억하세요. 라인 웨이트고요. 그 시험지 앞에 보시면 빨강색은 0.2라고 제시를 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보시고 하시는데 선 가중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란색 0.4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보시고 하시는 거고요. 녹색은 0.2 하늘색 0.3 파랑색 0.1 그리고 흰색이 내려가지 마시고 칼라 7번이 흰색입니다. 이것의 두께를 0.3 다 블랙이고요. 세이브 앤 클로즈 하시고 그 바로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위에 것이 세로 밑에 것이 가로예요. 가로 방향 대부분 한글 버전이니까 이 가로 방향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프린터 이름, 두 번째는 페이퍼 사이즈, 세 번째는 윈도우, 네 번째는 플롯의 중심,
다섯 번째는 축척의 막개를 해제하시고 밑에 있는 단위를 40으로, 그 다음에 모노크롬 반드시 하시는 거, 여기 들어가서 두께, 그리고 가로 방향, 이것은 여러 번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하는 거 프리뷰, 미리 보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확대 한번 해서 제대로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프린트 하겠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플롯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인면도도 하는데 다른 건 딱 한 가지, 축척입니다. 축척. 제가 지금 프린터를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자꾸 경고가 뜨고 있어요. 다시 한번 프린트 그림 누르시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프린터의 이름,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종이 사이즈 A3. 자, 화면 표시를 윈도우로 바꾸시고요. 인면도의 여백 안쪽과 여백 안쪽을 클릭하세요. 그 밑에 플롯의 중심 반드시 체크, 그리고 플롯 스케일 해제하시고요. 50분의 1, 50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 맞추시는 거. 모노크롬은 방금 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면도를 할 때는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의심스럽다 하시면 누르셔서 선 가중치 클릭하고 선 가중치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프리뷰 반드시 하시고 이렇게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플롯 하시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보통 다 잘 그리시는데 프린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프린트 부분까지 완벽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